제가 이 병원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강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 제일 필요한 강의이긴 하거든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신촌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 다 받으셨고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분야가 다 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암 환자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그 관심도 많으시고 그쪽으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한 부분들 좀 편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은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소개 말씀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박천일입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임과 동시에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신종양학이라고 해서 암 환자분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걸 전공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감사하게도 불러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거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드리고 방법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어떠세요? 마음 편하신 분도 계세요, 혹시? 우리 이제 그동안 여기에서 뭐 많은 좋은 강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암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머리도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암 환자분들의 마음을 좀 보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암이 치료 경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내가 아무리 관리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그 결과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불확실하다라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심지어 암 치료가 아주 잘 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이게 재발하면 어떡하지? 다시 어디서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사십니다. 또 이런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 앞두고 미리 막 걱정하게 되고 검사 결과 듣기 전날은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족이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사실 아픈 것만으로도 내가 괴롭고 내가 서러운데 주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체나 외모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뭐 탈모가 왔다든지 이런 변형된 것도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부작용, 막 오심이나 구토 이런 등등의 부작용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죠. 때로는 암성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막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먹어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적어두지 않은 이외에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암 환자분들이 힘들 만한 원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디스트레스, 이게 나쁜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디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미국 국립통합암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에서 암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지침을 이제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디스트레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암 환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호흡이나 혈압이나 체온 재는 것처럼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제 암 환자분들은 보통 우리가 호흡이나 맥박, 체온이랑 혈압을 재는데 더하기
통증을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디스트레스, 심리적 고통이 중요하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괜찮은지 자꾸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드리고 해야 암 치료를 잘 받아나가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측정하는 거 이렇게 온도계로 재요. 온도계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주 최고로 괴로운 거, 마음이 아주 최고로 괴로운 게 10점,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게 0점.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몇 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4점 정도가 넘으면 꽤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신 상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암 치료가 이 마음, 심리적인 고통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그냥 내가 괴롭고 내 마음이 괴롭고 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일단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막 근육도 긴장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이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분비 또는 면역계에도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만성적으로 계속 있으면 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많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세포를 억압시켜요. 우리 이제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면역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즘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암 치료의 경과를 좋게도 만들고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도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장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 직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스트레스 온도계 점수 있잖아요. 그거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 경과를 봤더니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재발도 잦고 사망률도 더 높더라. 물론 스트레스 하나만 가지고 이 암의 경과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치료의 경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줄이려고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반드시 내 마음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 괜찮아요. 무엇이든. 물론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건강한 방법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근데 또 하나의 제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음 챙김 명상이거든요. 혹시 마음 챙김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들어보신 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마음 챙김 명상을 혹시 해보셨어요? 명상을 안 해봤는데 조금 잘 아세요. 명상을 직접 들어보셨어요. 좋습니다. 아마 마음 챙김 명상을 지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이제 하고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순간에.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냐?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가능한 한 판단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잘 집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신 판단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집중해 보자라는 게 마음 챙김이에요. 여기 계신 이 할아버지, 이 존 카바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가 그냥 재미삼아 이분이 젊어서 그 명상에 심취해가지고 막 명상을 배우러 다니셨어요. 근데 명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환자분들한테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환자분들께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환자분들 스트레스도 줄고 불안이나 우울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 마음챙김 명상을 정신과 환자분들 치료하는 데도 쓰고요.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또 꼭 치료가 아니어도 내 스트레스를 조절해 나가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암 환자분들의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명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불교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종교적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다 지우고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3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지금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현재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에 있으신 분도 있고 잠깐 딴 데 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현재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과거랑 미래로 막 방황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여기에 집중해주고 계시면 현재에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순간순간 마음은 툭툭 내가 나중에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로 가 있기도 하고 어제 있었던 일로 생각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느끼시잖아요. 마음은 방황한다. 과거랑 미래로 방황한다. 근데 보세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황하지만 마음이 계속 과거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또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마음이 현재에 잘 머물러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서 집중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거는 좋고 나쁨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겨울에 눈 엄청 많이 왔죠. 눈 많이 오는 날 무슨 생각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눈 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차 막히겠다. 맞습니다. 차 막히니까 안 좋네 판단해요. 아니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막 뭔가 나쁜 걸로 판단하기도 하고 물론 좋게 판단하기도 해요.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자꾸 좋고 나쁨을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애기들은 그냥 새로운 걸 보면 새로운 게 신기하고 눈이 많이 오면 그 자체가 신기하고 이제 거기에 몰두하는데 그 좋고 나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판단하지 않아도 될 일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반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명하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반밖에 남지 않고 반이나 남고 이거 다 판단이 섞인 생각이거든요. 그냥 컵에 물이 반이 차있네 하면 될 일을 자꾸 좋고 나쁨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부분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좀 떨어져 나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명상의 효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자동사고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도 몰라요. 계속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사고예요. 생각보다 이제 우리 행동이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니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익숙한 길 걸어서 집에 갈 때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집에 도착해 있는 경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밥 먹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밥 먹고 나면 내가 무슨 음식을 어떤 맛을 느끼면서 먹었지 모를 때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 내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그래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내 탓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자동사고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나를 진짜 위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네, 난 외롭네, 이런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부정적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본인이. 그러니까 왠지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보통 이 자동사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살펴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동 생각을 해서 우울해졌구나. 이걸 아는 데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뭐 UCLA나 하버드나 이런 데서 마음 챙김을 연구하는 센터도 있고 마음 챙김이나 명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서 호흡 명상 실습을 해볼 겁니다.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한다고 했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은 호흡, 숨 쉬는 것을 이용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숨 안 쉬는 분 있어요? 숨을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활동인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가장 잘 느껴지는 내 몸에서의 변화, 또는 숨이 몸 안에 들어가고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에 집중해 보면 좋고요. 근데 마음은 아까 방황한다 그랬죠. 호흡에 집중하다가도 마음은 막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가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같이 해볼 거고요. 근데 호흡을 가장 잘 느끼는 거 어디서 잘 느껴지세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코로 숨을 쉬면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제 집중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한 느낌에 집중하셔도 되는데, 내 호흡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복식 호흡 하면은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호흡이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 한번 지금 연습해 볼게요. 저희 호흡 명상을 지금 같이 해봤고요. 더 길게도 할 수 있는데 시간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봤거든요. 혹시 지금 호흡 명상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느낀 바가 있으시면 경험한 바를 그냥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지금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딴 생각이 안 나고 온전히 계속 호흡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이 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명상을 하실 때 이완이 됩니다. 몸이. 그리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편안해져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이 명상을 하기보다는 그냥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편안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짚냐면 편안해져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히려 붙잡으려고 할수록 편안한 마음은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편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떠돌아다니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알아차렸어요. 호흡에 있지 않네. 요쪽으로 생각이 가 있었네. 이거를 알아차렸고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왔죠. 호흡으로 집중해야지 라고 호흡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우리 마음은 떠돌아다녀요. 다른 곳으로. 그럼 다시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알아차릴 땐 가능한 한 비판단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졌구나. 또는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졌구나.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왜 하는 건가? 계속 이렇게 빙빙 돌 거면 왜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근육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면 할수록 쉽게 떠돌아다니는 마음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마음은 때로는 강렬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아주 우울하고 아주 슬프고 또는 아주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르고. 근데 이런 감정에 계속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면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지나가는 걸 조금 더 수월하게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했던 적이 있나?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 몸에 내가 쉬는 숨에 사실 이렇게 집중해 보신 경험은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많은 걸 느끼기도 하고 많은 감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시게 될 수 있어서 마음챙김 명상을 계속 해나가 보신다면 저는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오늘 지금 저희가 같이 간단하게 해보는 또 저에겐 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다만 명상을 한번 지금 해봤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뀔 거냐?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사실 명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매일 하셔야 돼요. 명상. 그래서 명상을 더 공부하고 한번 알아가 보고 싶다 싶으시면 제가 책을 좀 추천해드리면 존 카바진 아까 보였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쓰신 거예요.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그래서 처음 그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이고 이 책에 이제 CD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CD를 틀어놓으면 이제 명상 음원이 나와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보고 싶다라면 알아차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 마음챙김 명상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창안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이거든요.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 마음챙김 관련된 책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된다 설명드린 거고 책 굳이 어렵게 안 보셔도 명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거기 앱스토어 같은 데 가셔서 마음의 달인이라고 치시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공공 목적으로. 마음챙김 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어플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돈 내야지 뭘 더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의 달인이라는 어플이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돈 안 내셔도 되고, 이거를 만드셔서 이제 명상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전문이신데, 명상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초, 베이직, 뭐 21일 코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매일 그날 할 것들을 하시면 아까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명상 음원이 나오고 그걸 들으면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제 암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한다는 건 병이 더 이상 내 몸에 없다라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이게 이제 완치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더 암이 퍼지거나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디 그냥 쿡쿡 한번 쑤실 수도 있는데 여기 쑤시면 병이 혹시 일로 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두려움 속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까 해보신 것처럼 현재에 좀 집중해보자. 우리 각 잡고 아까처럼 명상 안 해도 되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들, 밖에서 뭐 있지? 뭐 벚꽃이 어떻게 떨어져 있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막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질 때 어떤 건지,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를 한번 알아차려보고 현재에 계속 머무르려고 노력해 보시면 스트레스를 조절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